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2020년 말 광주 상무지구 일대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며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했는데요. 지역 최대 신성장 거점이 될 거란 기대를 모았지만 지정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도심 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광주 서구 상무지구입니다. 상무지구 일대에 광주형 평생주택을 만들고 광주의료원과 기업성장지원센터 등도 건립해 1과 3, 놀이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첨단 기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사업은 2년이 넘도록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상반기 완료되어야 할 용역도 아직까지 중단 상태입니다. 특구 조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장돼야 하지만 처리가 미뤄지면서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유독 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만은 광주시도 뭔가 적극적으로 광주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타 지역 청년들의 광주 유입 통로가 될 상무 도심융합특구.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올해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등 관계 기관들의 합동 감식과 함께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 목포 해경부두로 예임됐던 청보호는 오늘 목포의 한 조선소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4일 서해상에서 전복됐던 청보호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육상에 거치됐습니다. 해경과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선체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청보호에서는 파손이나 파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은 선체 내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조 결함이나 양수기 밸브 오작동, 그리고 항해 통신 장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보호 선체 내부 CCTV 등 관련 증거물들에 대한 국가수 분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기관실을 비추는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학수사요원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것과 오늘 감시한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보호 선체 내부 수색에서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의 사고 해역에서 멀리 떠밀려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광주에서만 37만 명이 넘습니다. 동물과의 공존은 중요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동물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가운데 하나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의 동물 관련 공공시설 현황을 이다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동물보호소입니다.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해마다 3,000마리 넘는 동물들이 들어오는데 공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수용 가능한 동물 수인 350마리를 130마리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보호소 마당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유기동물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임시로 생겨났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싸움 같은 것도 좀 일어나기도 해요. 보호 관리 공간하고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로선 이곳이 광주에서 유일한 공공동물복지시설. 내년 초에 광역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지면 유기동물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아집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필요한 다른 제반시설들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광주시는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문화센터를 만들기로 했었지만 주민 반대로 장소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에 한 군데도 없는 동물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례시설도 들어서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동물 장례시설 건립이 번번이 무산되자 민선 8기는 영락공원 종합개발지역에 공공동물 장묘시설을 짓기로 구상했었지만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용역도 받아보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야생동물과 전염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담부서도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어질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동물 친화 도시에 가까워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는 4월에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국내외 기자단을 상대로 D-50일 프레스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전체의 정원화,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침체된 지방도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8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가 가미된 정부 공인 국제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 위의 정원과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 시크릿 가든과 식물원 등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현재 85%의 공정률을 넘어섰습니다. 입장권과 후원금, 기부금 등 253억 원의 예상 수익금은 이미 23.6%가량 달성했고 특히 기부금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17개 나라의 국가의 날과 53개 도시의 시민의 날도 벌써 유치가 성사됐습니다. 이미 267차례의 설명회와 39차례의 팸투어 등 관람객 유치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4월 개막을 앞두고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내외 기자단들을 상대로 D-51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정원박람회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계적인 담론이고요. 두 번째는 정원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와 독일의 다니엘 린데만 씨 등이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독일은 어떤 정원 박람회에 있어서 거의 세대 3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그 만하임이라는 도시에서도 4월부터 10월까지 또 이제 분데스가튼샤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방 정원 박람회가 또 열립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오늘 행사에 이어 다음 달에는 박람회 현장에서 언론인 팸투어와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박람회 홍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먼지를 씻겨준 비가 그치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까요? 남은 겨울 추위 전망과 함께 자세한 날씨 소식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전까진 단비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8mm가 조금 넘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미세먼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처럼 쾌청해진 날씨에 시민들의 마음 상태도 덩달아 맑음입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그쳐본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뻥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산뜻하네요. 운동할 만 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고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비도 좀 아침에 와가지고 거리도 시원하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특히 낮 기온이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사이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당분간 날씨는 포근해졌다 추워지길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농사용 전력 위약 단속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전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전 전력솔루션 본부장은 전담팀을 꾸려 농사용 전력 사용 대상에 농작물뿐만 아니라 축산, 임산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합리적 사용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2 남학생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 명에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설명회와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노조는 그 금액이 최대 1,50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는 14,000여 건, 전남은 13,000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27,000여 건이 거래됐던 재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전남도 재작년에 비해 9,0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별 득표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구 출신으로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는 당대표 경쟁에 뛰어든 지 일주일 만에 본선 진출을 확정지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3회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